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또 해외발 이슈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정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경제 지표는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네요. 예, 그 경제 지표가 이제 어저께 좋은 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 시간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지금 대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노동부가 이제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8% 내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이제 5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인데요. 또 어제 발표한 미국 소매 판매액 지수도 한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11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10월 말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이제 자동차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등 소비 시즌을 맞이하여서 이제 IT 제품과 의류 등의 그 소비가 크게 늘어난 덕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FOMC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추가로 매달 450억 달러의 규모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4차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물가 안정세로 인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고요. 함께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4만 3천 건으로서 지난주보다 2만 9천 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미국 경제는 이제 재정 절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택 시장의 최근 회복세와 더불어서 느리지만 서서히 고용과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재정 절벽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렇게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것에 언젠가 또 시장은 주목하기 마련이니까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2000으로 잡으셨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38% 오르면서 20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이것이 갖는 의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제 코스피가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네. 그야말로 거침없이 올랐는데요. 거침없는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지난 9월 24일 2003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약 3개월 만에 다시 돌파한 건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기 진앙진 유럽 국가들의 그 주가 수준이 연중 최고치 부근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증시 2000선 탈환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상승의 1등 공시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까지 11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12월 들어서만 봐서도 거래소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1조 7천억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간 전체로 보면은 한 2,7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이라든지 보험 이런 장기성의 자금은 약 4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2000선 돌파의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이제 지난 9월과 좀 다른 점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U의 그리스 추가 지원안 확정을 계기로 유럽 위기 국가들의 국제 시장이 좀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겠고요. 또 세계 경제 두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경기에 대한 그 경기 전망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국내 증시로의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양적 완화 조치 이후에는 외국계 자금, 특히 이제 미국계 자금이 유입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어제 대규모의 그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에서 볼 수도 있듯이 글로벌 저금리 하에서는 국내 시장의 배당 수준과 저평가 수준 그리고 원화 강세 추세 흐름을 반영해 볼 때 이런 환율 등의 변수를 종합해 보면 국내 시장은 외국계 자금에서 볼 때는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네. 없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난번과 달리 갭을 동반하지 않고 꾸준히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루어진 상승이라는 점과 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대형주들의 반등세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투신권의 펀드 그 압력에 따라서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세, 또 여전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재정 절벽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매매 공방은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상승세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 한 달 전에 이제 1900포인트를 하회하고 1860포인트를 찍었을 때 네. 1900선 아래에서 머무를 기간은 오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지금 2000선 밑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2000선 아래에서 조정세가 오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연말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이어서 알아봅니다. 네,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거기에다가 2000선 아래에서 머무는 기간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주셨는데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가 워낙에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153만 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사실 2000선 돌파를 했지만, 체감 지수는 1600이나 1700 정도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끼실 텐데요. 네. 사실 삼성전자만 가지고 계시면서 지수 상승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보시는 투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올 초 1830선에서 시작한 종합주가 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약 9% 정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42%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다른 종목의 하락세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만 봐도 연초 대비해서 단 1%라도 오른 종목을 살펴보면 약 108개 종목이 되고요. 나머지 92개 종목은 하락했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종목은 연초 대비 주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제 아시다시피 어느 해보다도 좀 불확실성이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모든 면에서 확실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자금이 쏠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덕분에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한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기존의 이런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12월 한 달만 봐도 코스피 200 기준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가 이제 약 7.2% 상승을 했는데, 그걸 초과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강세를 보였겠지만,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와 같은 화학업종이라든지, STX 조선이나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업종, 또 신한지주나 대우증권 같은 금융업종들이 약 2주일 만에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종목들의 업종들은 대부분 안 된다고 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12월 돼서 하락률 상위 종목을 보면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주가 상당 부분 있는데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12월 들어서는 하락률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투자 전략을 좀 짜보겠는데요. 네. 업황 부진 등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권에서 멀어졌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OCI 등 태양광 관련주의 반등세를 보시면요. 가장 안 좋을 때가 여전히 매수기였구나 하고 느끼셨을 텐데요. 코스피는 이제 2000선을 전후로 해서 연속 상승이라든지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어 보이고요. 국내 증시는 여전히 투신권에 자금이 몰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으로 수익을 내려면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연간 기준으로 상승률이 좀 큰 종목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기존의 IT와 더불어서 화학이라든지 철강, 건설, 금융, 조선 종목 위주로 비중을 좀 조절하신다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 알아보면서 자세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